전국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구는 대구거든요. 이제 25년까지 공급이 많거든요. 25년이 끝나는 무렵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25년 빠르면은 이제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줄면은 25년 뭐 상반기 정도 될 수 있는데 물량이 뒤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 25년 초나 25년 말 그 사이. 부울경보다는 조금 늦죠. 한 6개월에 1년 정도 늦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구 재개발 사고 싶어요. 아이씨, 반대죠. 지금 분양권도 마피가 천지인데. 대구도 마피 예전에 막 7천, 8천, 뭐 1억 이런 거 지금 없어요. 다 나가고. 네, 지금은 한 5천 있나? 몇 개월 사이에 없어요, 지금. 태평로 일대 그쪽.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은 한 3천에서 5천 요 사이에. 그래요? 많이 낮은 것도 5천. 예전에 7천, 8천, 1억짜리 있었거든요. 그런 건 다 빠졌어요. 언제 다 그렇게 사갔대요? 요번에 계획이 많이 됐잖아요. 급락할 때. 원래 그런 건 사야 돼요. 지금도 대부분 사야 돼요. 신수요자만 사야 되죠. 전세가 낮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전세가가 뭐 보니까 2억대 초반 이래 나오니까. 맞습니다. 투자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대구 아까 질문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평대 신축하고 30평대 구축하고 실거주 관점에서 20평대 신축하셔야 돼요. 왜요? 똑같이 떨어져도요. 신축이 떨어졌다면 신축이 반등이 빠르고요. 효과가 더 커요. 시세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요. 자녀가 4명입니다. 내가 수익을 내려면 더 가야 되죠. 억지로. 어거지로 더 가야 되죠. 주거에 만족을 하려면 30평 더 가야 되고. 시커먼 고등학생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가야 되죠. 울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은 부울경 묶여 간다 했잖아요. 울산의 공급 환경을 보면 되게 좋아요. 지금 벌써 올라야 되는데, 원래 도시 자체가 이제 부산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도시가 작고, 어떤 경기에 민감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나쁜데, 부산이 아마 오르든지, 울산이 먼저 시작하든지, 창원이 먼저 세 개 중 먼저 한 개 시작할 거예요. 한 개가 시작했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 공급이 좀 부족한 시기가 비슷비슷합니까? 부울경?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시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울경이. 그 부울경하고 그 위에 넘어와서 이제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조금 많잖아요. 포항은 올해가 좀 많죠. 물량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작은 도시의 특성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도시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작은 도시 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변수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요, 작은 도시는. 한 해 물량에도 흔들리고, 누적 공급량에도 흔들리고, 외부의 변수에도 흔들려요. 이게 작은 도시 특성이에요. 얘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죠. 될 수 있으면 저는 포항 같은 지역이나 작은 도시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내가 예측 능력이 80%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포항 같은 더 떨어져요. 도시의 변수가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외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항도 공급량이 지나고 대구가 움직이는 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포항, 구미, 이 경북 쪽에는 대구의 영향을 받거든요. 자체의 영향을 받지만은 또 대구의 영향도 받고, 대구가 하라는데 지 혼자 막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형이 먼저 가야지. 형이 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올해가 많고 내년에 많은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많이 봐서 포항은 대구가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가실 것 같아요. 전북, 전주, 익산, 군산, 여순광 이쪽 전라도 쪽을 제가 안 여쭤봤네요. 전라도 쪽 이게 호남 지역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호남에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딴 지역보다 임대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전체 아파트 만약에 100이라면은 임대 비율이 높다고요. 근데 영구 임대 그런 것들 좀 있고 5년, 10년 임대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임대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물렀다 나오거든요. 머물렀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기 없기 때문에 시간 예측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 지역에 보게 되면 변동률이 굉장히 낮죠. 차분해요, 항상. 차분하죠. 네, 항상. 이게 임대라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임대 공급까지 확 줄어드는 시기 있죠. 그런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호남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북이나 우리가 전남 아니 광주 보게 되면은 공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근데 차분해요. 차분하죠. 차분한데 여기는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요. 네.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수요를 움직이는 구조를 제 뒤에 파워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입주 물량이고요. 부산의 입주 물량이고, 이게 매매 거래량을 제가 조금 가공한 거예요. 이 가공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이 공급량하고 같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건수입니까, 그러면? 네, 건수예요. 어쨌든 가공을 네, 했지만. 가공했던 건수입니다. 건수. 이게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줄면 늘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는 올해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림 보이세요? 네.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래 갔다가 이렇게 안 보이세요? 여기에 기준을 쭉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죠? 이게 수요거든요? 네. 수요인데 올해 보세요. 올해 좀 많죠? 24,000. 네. 많으니까 이게 내려가겠죠? 네. 내년에 어떠세요? 없죠? 여기 어떨까요?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올라가겠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수요예요. 그래서 내년에 부산이 거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수요를 광주에는 이 수요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가 공급량에 비해서 우리가 변동폭이 낮은 거는 수요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수요가 모였다가 움직이고 모였다가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 못 드리는데 공급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전북 쪽인가요? 전북 쪽은 공급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반부 부분에 조금 시작하는데 스타트는 약간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폭은 작지만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는 지방하고 같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도 금리 영향을 좀 받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받죠. 똑같습니다. 근데 항상 좀 차분한 느낌? 늘 그렇죠, 거기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항상 좀 차분한 느낌? 어지간하면. 대전, 세종도 궁금합니다. 거기도 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시에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분석이 힘들어요. 원래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약간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공급량이에요. 근데 이제, 24년하고 25년도에는 살짝 많아요. 살짝. 네, 학하지구랑 유성구. 살짝 많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요때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가 유지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다면은, 아마 대전보다는 세종이 먼저 반등하면서, 대전이 따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종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종이 지금 이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종이 반등하면서 거의 연계해서 공급이 대전 줄면서 같이 반등하게. 그래서 이제 시간은 지방에서 조금 걸린다. 부산보다 늦다. 한 6개월 정도 늦다. 제 느낌은 좀 그래 보여요. 그럼 세종도 35년 이상이 지나면 수요가 잡힐 수 있는 겁니까? 데이터가? 잘 풀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서울에서. 네. 인위적인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늘어난 수요예요. 외부에 들어온 수요가 어떻게 수요예요? 투자자가 수요가 아니에요. 또 빠져나가잖아요.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요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난 수요. 세종은 또 전세가율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네, 낮죠. 대전보다 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세가율이 빨리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세종이 전세가율이 낮았잖아요. 늘.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세가 반등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낙폭이 너무 컸어요. 대전보다 세종 투자하시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세가 잘 나온다면 괜찮은데 전세가 문제죠. 근데 저는 좀 큰 도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수요가 나오니까. 2년, 4년 지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위기를 탈출해야 돼요. 매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큰 착각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금 상승할 거라는 착각하시거든요. 수요가 있을 거라 착각한다고요. 수요가 없을 때는 수요 없어요, 진짜. 전세도 안 놓인다니까요. 그럴 때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도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익 내면서. 근데 작은 도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도시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그래서 저는 작은 도시를 안 권해요.
근데 굳이 자꾸 분석해달라 하니까 제가 수협 분석하는데 분석해 보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데 막 뭐 제주도 갔다 그러고 막 해가 좋다 하는데 보니까 제주도에 보니까 너무 가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고 실제 가보니까 주거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거를 피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몇만부터가 작은 도시입니까? 지금 10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100만 정도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작은 도시는 좀 비춥니다. 강원도는 잘 안 보는 지역이라 가지고. 네, 작은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네, 작은 도시는 잘 안 보거든요. 네. 강원도 전체가 저는 작은 도시를 볼 때 두 가지 묶어서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체 도시를 보고요. 강원도를 보고, 강릉을 보고, 강원도 전체 물량 두 개를 봐요. 그 두 개가 겹칠 때 있죠. 겹쳐서 물량이 없을 때. 급제가 저는 타이밍을 보고, 겹쳐서 물량이 많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강원도가. 물량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딴 도시 많이 봐가지고. 근데 뭐, 강원도 전체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도 굉장히 저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딴 지역보다. 네.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덜 빠지면은 또 덜 오르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걸리고 동력이 좀 필요해요. 외부 동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지방의 반등 나오면은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시면 돼요. 뭐 제가 공급량을 안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 잘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여기 이제 그래프도 있지만은 뭐 25년 이 정도부터라고 보면 좀 저희가 먼저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열심히 찾아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지역마다 지금 변곡 시간을 다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 밴드 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 도시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공부할 게 아니라 밴드를 가입하면 되겠다. 밴드 가입 하셔도 되죠.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찾고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다 찾고 있죠. 그러네요. 찾아주시니까. 네, 지금 시기를 대충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고 이제 나오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뭐 또 시장에 그 되고 또 같은 몰려다니는 또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또 뒤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앉지 않고 어떤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다. 그리고 어떤 이제 상품 정도. 어떤 상품 정도가 더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정도 하고 저가부터 오른다 고가부터 오른다 아니면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은 대충 말씀드리죠. 아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분양권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세금 문제가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 분양권이에요. 약간 자유로운 게.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은 지금 분양권 하면은 입주가 만 25년, 26년 되면은 되게 좋죠. 그때 공급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분양권이 딱 좋은 시기죠. 분양권이 되게 무서웠다는 걸 느낀 게 이번에 저약 옛날에 2년 전에 했던 사람들 지금 막 다. 네. 와, 난리 났죠. 살려줘. 막 네. 이런 걸 많이 주변에서 봐가지고 되게 좀,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시장이죠. 네. 양날의 검? 잘 쓰면 진짜 좋은데. 이제 좋은 시기 또 온다니까. 반대로.